자, 질의응답 한번 받아볼까요? 일기 쓰기 처음 시작할 때 동기부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6살 아이랑 올 초 한두 해 해봤는데 아이가 왜 해야 되는지 자꾸 물으면서 힘들어해서 때가 아니구나 해서 제가 멈췄어요. 이 일기 쓰기 하실 때 이거 왜 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 애한테 엄마가 쓰라고 하신 건가 봐요. 엄마가 쓰세요. 그래서 이거 왜 해야 돼? 그러면 엄마는 오늘 하루하루 너랑 논 게 너무 소중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안 그러면 다 날아가 버리거든. 그러면서 엄마가 쓰세요. 마주 이야기 쓴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엄마가 일기를 쓰면 아이는 엄마가 노동을 한다는데 뭘 말려. 게다가 자기가 했던 말을 엄마가 신나서 막 이렇게 의미 부여하면서 일기를 쓰는데 아이가 자기를 힘들게 안 하면 "이거 왜 해야 돼?" 하고서 엄마한테 짜증 안 내요. 엄마가 엄마 일기 쓴다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질의응답이 문제가 아니라 저부터 저항감을 버리고 실천할 수 있는 듣기부터 해 주려고요. 좋습니다. 초등학교 3 학년 남아 영어 동화 읽다가 모르는 단어 나올 때마다 멈추고 물어봐요. 다 대답해 줘도 될까요? 이것도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두 가지죠. 하나는 그냥 기질상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못 견디는 애가 있고 그걸 만약에 모르는 단어 찾는 횟수가 너무 잦으면 그 책은 걔 수준에 맞는 게 아니니까 더 쉬운 책 갖다 줘야 돼요. 효율이 너무 떨어져요. 책을 읽는 이유는 긴 서사를 쭉 넘어가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읽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자기 수준에 맞는 거부터 읽는 게 더 중요하죠. 단어가 어쩌다 한두 개 나오면 모를까 매 페이지마다 막 4-5 개씩 단어를 물어본다 그러면은 수준에 맞는 게 아니죠. 근데 한두 개 나왔을 땐 괜찮아요. 엄마가 답해 주시든가 아예 사전 찾는 법을 알려 주셔서 하는 거. 이야기를 해 주면 받아쓰기 했는데도 그래요. 그러면은 엄마가 그냥 쓰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이렇게 보면 "엄마 이거 뭐야?" 그러면은 그때 뭐 읽어 주는 척을 하시든가. 4 살, 7살 그림책 이제 막 읽기 시작했는데 책 고르기가 어려워요. 리스트 참고할 만한 게 있을까요? 이 리스트는 그 영어 그림책 판매하는 그런 온라인 사이트 가 보시면 연령별로도 나와 있고요. 작가별로도 나와 있고 우리 아이한테 대박 났던 작가들 책을 위주로 읽어 주시는 것도 방법이고 그 연령대 아이들 베스트셀러가 쭉 나와 있어요. 요즘에 큐레이션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런 추천만 잘 살펴도 자기만의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4 살, 7 살짜리 아이가 어떤 언어적인 히스토리가 있고 모국어 독서리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리스트를 드릴 수는 없고 엄마가 리스트를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 쇼핑을 하나 하더라도 아로마 향을 내가 쿠팡에서 쇼핑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아로마 향 좋은 거 몸에도 좋고 향도 좋은 아로마 제품 좀 리스트 참고할 만한 게 있을까요? 라고 묻는 사람 없잖아요. 쇼핑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별표 보고 리뷰 보고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림책은 왜 그렇게 쇼핑을 안 하세요? 그림책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이가 영어로 된 책을 읽다가 같은 한글 책 읽어 달라고 하면 읽어 줘도 되나요? 뭐 괜찮죠. 좀 더 명확히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 보지. 6 살 자연 관찰책 좋아하는 아이인데 어떤 걸 보여줘야 할지 읽어 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연 관찰책 좋아하면 그거 읽어 주면 되죠. 답을 알고 계신데 저한테 물으신 거죠. 10살 아이도 6살 아이랑 같이 일기 쓰기 해 보고 싶은데 쓰기를 너무 싫어하는데 영어로 쓰기를 제가 적어 주고 시작해도 안 늦을까요? 쓰기를 너무 싫어하면 아까 말했듯이 받아 적기 하세요. 저도 10살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루하루 일기를 써서 한 달 동안 쌓였을 때 '이 정도 두께가 된다.'라는 성취감을 한 번쯤은 맛보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어떤 분이 애가 말하는 거 내가 대필하는 건데도 애가 "이거 왜 해야 돼?" 하면서 자꾸 짜증 낸다고 하는데 그걸 재미있게 만드는 건 엄마 재주죠. 그 행위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건 여러분들 몫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한 30 일을 연달아 해 보고 60 일을 연달아 해 봐서 아이들은 처음에는 "이거 왜 해? 이거 맨날 귀찮게 왜 해야 돼?" 막 이렇지만 나중에 60 페이지짜리 책이 되어서 나온 나의 역사를 담은 일기를 보면 굉장히 뿌듯해요. 그제서야 '아 왜 해야 되는지 쪼금 알겠어. 말로 표현은 못 하겠지만.' 이런 감이 느껴질 때까지 60 일을 지속적으로 엄마가 해 주는 거 그게 저는 어른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넷플릭스에서 어린이 드라마를 보여주는데 재밌게 보는 것 같은데 주인공 이름도 모르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이름 잘 기억 못하는 스타일. 애한테 물어보세요. 이 질문을 그대로 하시면 돼요. "엄마가 보는데 너 주인공 이름도 모르고 있네? 이게 어려워서 그런 걸까? 아니면은 그냥 주인공 이름 몰라도 내용이 이해할 만해서 재밌어? 재밌어서 보는 걸까?" 애한테 물어보세요. 엄마표 영어가 힘들어서 학원 보내고 숙제 체킹해 주고 그 정도만 해도 되죠. 꾸준히 한글 읽기, 쓰기는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연에서 알려준 대로 영어 책 만만한 거 쉬운 거 읽고 있는데 조금씩 늘려가면 되죠. 이 학원에서 뭘 가르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만 하면 된다. 그 정도로는 택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학원에서 뭘 배우는지 모르니까 말을 못할 것 같아요.
5살인데 영어 책 읽어주고 또 번역된 책 바로 읽어줘도 되나요? 왜요? 왜 그렇게 해요? 그럼 영어를 영어로 습득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제가 아까 강연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이가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영어 책을 읽을 때 귀를 닫겠죠. 어차피 좀 이따 엄마가 한글책 번역본 읽어줄 건데 내가 왜 골치 아프게 영어로 들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잠자리에서 책 읽어주실 때 아이가 둘일 경우 어떻게 읽어주셨어요? 수준이 다른데 따로따로 읽어주셨나요? 저는 그냥 원래 항상 큰애를 중심으로 육아를 했기 때문에 큰놈만 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7살 때 2살짜리 저희 둘째는 이해를 하든 말든 7살짜리 아이가 읽는 영어 그림책에 노출돼서 들었던 거죠. 그 지적 수준이 좀 높죠. 두 아이를 잠자리에서 책을 읽어줄 때 엄마의 도움이 더 필요한 아이한테 좀 집중을 해서 읽어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영어 그림책에서 장편 소설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기다. 그러면 저는 큰애를 위해서 장편 소설을 위주로 읽어줬고, 둘째는 귀를 쫑긋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알아들으려고 애쓰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영어 노출이 거의 안 된 아이인데 영어 듣기 뭘로 시작할까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 영어 노출이 전혀 안 돼 있다. 아주 쉬운 영어 리더스북으로 많이 읽어주고 노출시켜서 끝내는 읽을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듣기가 너무 안 되면 영상도 안 들리거든요. 영어 노출이 거의 안 된 6살 남아인데 스파이더맨 덕후라 영화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데 뭐 안 보는 것보단 낫죠. 영어로 보는 거 아니에요. 5세 남아인데 현재 얼리 챕터북 읽어내는 수준인데요. 요즘 아이가 골라오는 한글책 비중이 점점 줄고 영어책 집중도가 커져서 그럴 때예요. 지금 나이가. 얼리 챕터북 한참 빠져 읽을 때라. 중등맘인데 강의 도중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책 읽기가 문제가 없는데 꼭 영어 직피평가라면 문법풀이가 안 돼서인지 80점대라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다. 그 엄마표용으로 잘 영어 자존감을 잘 유지하면서 난 영어를 꽤 잘해. 이 나이에 이런 원서를 읽는 아이가 어딨어. 라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살던 아이도 중학교 때 시험 점수를 보면은 조금 좌절을 하는데, 애마다 표현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지만 그럴 땐 얘기를 해줘야죠. 엄마가 아까 말했듯이 중학교 시험은 어쩔 수 없이 이 쉬운 지문, 이 쉬운 본문을 가지고 변별력을 만들어야 되니까 문제가 조금 이상하게 나오니까 이 80점은 너의 영어 성적이 아니라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점수가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고, 다만 네가 틀린 문제가 다 문법 문제니까 문법은 조금 이번 방학 때 강도 높게 한번 해야겠다. 문법은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중학교 때. 안 그러면 고등학교 때 문법 갖고 시간 끌 수 없어요. 중학교 때 문법을 끝내놔야 편해요. 점수 가지고 슬퍼하지 마시고 문법을 좀 틀렸네? 그럼 문법을 강화하자. 5살인데 책을 읽어주면 자꾸 뒷장으로 넘겨요. 한 줄짜리는 괜찮은데 글밥이 많아지면 넘겨요? 글밥이 많아지면 넘겨요? 그럼 그 책이 어려운가 보네요. 좀 쉬운 책 읽어주세요. 신문 스크립은 몇 세부터 하신 거예요? 어린이 신문으로 하지 않았고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부터 시작했고 저는 어른 신문으로 했어요. 어른 신문 중에도 애들이 읽고 해석할 만한 쉬운 기사들 많거든요. 사회면이나 문화면 쪽에 보면 6세 3세 아이들인데 그림책만 조금씩 읽어주다가 영어 화면 노출도 해주기 시작했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도 6세 오빠가 파자마 삼총사 너무 좋아해서 아이 수준에 안 맞는 것 같긴 해도 그냥 좋아하니까 보여줄까요? 그럼요. 다 형이 보는 건 어떻게 해서든 이해하려고 아이가 뇌를 씁니다. 그러니까 둘째들이 똑똑하지. 4살 여아입니다. 영어책을 많이 읽어줬더니 영어로 말하길 좋아해요. 영어로 끊임없이 말하려고 해요. 제가 영어 왕초보라 영어로 말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아까 스키너가 했던 말이라니까요. 내가 영어 못하니까 우리 아이 영어 발달에 지장이 있을 거야. 이거는 전형적인 과대망상이에요. 아이는 내 영어에 내가 내뱉는 몇 마디 영어 문장 아무리 많아야 100개나 되겠어요? 그 문장 때문에 영어가 죽고 살고 하지 않아요. 어차피 아이는 영어 그림책에서 나오는 소리, 영어 영상물에서 나오는 원어민 소리에 자극을 받아서 영어를 인풋하지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좋은 방법은 영상물을 계속 보여주시라. 영어 그림책을 계속 들려주시라. 6세 남아인데 청각이 발달되어 영어를 좋아하는데 쓰려고 해요. 주위에서는 빠르다 하는데 빠르건 말건 우리 애가 쓰고 싶어 한다는데 뭐 우리 애들은 뭐죠? 3-4살 때부터 알파벳 쓰고 3-4살이 뭐야? 우리 큰애는 2돌 무렵에도 막 알파벳 읽고 쓰고 자기가 그리고 막 이랬는데요. 쓰기에 늦으면 걱정을 하지 보통 빠르다고 걱정을 하나요? 1학년 아이인데 하루 낭독, 청독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하면 될까요? 낭독은 애가 기꺼이 할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청독을 월등히 더 많이 해야 돼요. 낭독은 애가 해주면 땡큐고 하기 싫다 그러면은 시작하면 안 돼요. 청독을 차고 넘치게 했을 때 애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 책을 외웠어. 아까 레인 그 책처럼. 엄마 나 이거 내가 읽어볼래 하면 이제 애가 낭독을 할 준비가 됐구나.
그러면은 낭독은 시간으로 재는 게 아니라 뭐 '하루에 2권을 읽자. 하루에 1권을 읽어 볼까?' 요렇게 조심스럽게 시작하는 거예요. 청독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아야죠. 1 학년 아이 동영상 보기나 엄마가 읽어준 책 듣기는 좋아하는데 아직 낭독과 청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요. 엄마가 읽어주는 책 듣는 게 청독이에요. 네, 낭독을 좋아하지 않으면 절대 시키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트라우마가 커요. 영어를 완전히 싫어하게 될 지름길이에요. 아, 지금 청독을 싫어한다라는 건 아마 엄마가 읽어주는 짧은 그림책을 읽지만 챕터북을 집중 듣게 하는 건 싫어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이러면 청독이 문제가 아니라 긴 서사를 견디는 독서를 아직 못하는 거예요.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는 영어 그림책 짧은 거 읽어주는 것만 너무 하지 마시고 모국어로 된 장편 소설 좀 읽어주세요. 초등학교 1학년이면 아직 힘들 거예요. 한국어로 된 예를 들어 200페이지, 300페이지짜리 소설 읽어본 적 있으세요? 이 아이가? 없을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같은 책 1권 반복이랑 다른 책 여러 권 무조건 다 섞어서 다독하면, 제가 말하는 다독은 같은 책 1권을 1번 읽으면 100권 읽은 거고요. 다른 책 100권 읽어도 100권 읽은 거예요. 6세예요. 동화책 리더스북 꾸준히 읽어주고 있는데 리더스북 같은 경우는 며칠 동안 같은 책을 읽어주고 다른 책을 넘어가려니 과연 아이가 얼마나 알았나 알 수 없어 가끔 낭독을 제가 요구하는데요. 6세한테? 아이가 거부하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데, 그럼 리더스는 몇 번 반복하고 다른 책으로 애가 넘어가려면 넘어가면 되죠. 왜 리더스라고 해서 왜 반복을 해야 돼요? 애가 지겨워서 이제 좀 다른 책 좀 읽자. 그럼 다른 책 읽으면 되죠. 우리는 리더스북 1권을 읽을 때도 뽕을 뽑으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끊김없이 계속 책을 읽는 행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런 식의 독서를 하면 애가 완전 공포겠는데.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애가 얼마나 알았는지 알 수 없어서 확인 차원에서 낭독을 요구한다? 6세 아이한테?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아이가 굉장히 긴장할 거예요. 읽기가 즐거움이 아니라 무서운 테스트가 되는 거죠. 왜 그런 즐거움을 빼앗아가고 그런 공포감을 심어주죠? 읽는 시간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9세입니다. 영어 시작 1달인데 ORT 듣고 따라하기 낭독 아주 좋아합니다. 책 좋아해서 전체 내용 이해는 아주 잘해요. 전혀 번역 없이 쭉 가도 될까요? 번역하지 마세요. 문장마다 이해해야 일상에서 활용 가능할 것 같아요. 문장마다 이해를 다 할 거예요. 너무 쉽잖아. ORT. 이해 안 될 게 뭐가 있어. 그림에 다 설명이 있는데. 그리고 그걸 활용 안 하면 어때요? 우리는 영어 원서 읽는다고 그 영어 원서에서 주인공이 나레이션 했던 거 다 영어로 말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 우리도 못하는 걸 왜 애들한테 강요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한국어도 어눌한 애들인데. 한국어 글 읽기 문장을 이해를 잘 못하는데 영어를 가르치면 안 된다고 해서 아직 안 가르치고 있는데 너무 늦은가요? 초2? 초2 아직 애기죠. 괜찮아요. 지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는데 장편이다 보니 한글 독서만 하고 하루가 마감돼요. 장편 소설을 읽으면 주로 그렇게 돼요. 저도 그랬어요. 마음 같아서 영어책도 읽어주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너무 늦게 잠자리. 얘가 몇 살이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영어 영상이나 집중 듣기 혼자 못하나? 아, 제 인스타 친구 신청. 저는 그 비공개로 되어 있는 분들은 신청 안 받고요. 그리고 또 게시물이 0인 분들 신청 안 받아요. 그래서 인스타 활동을 좀 하셔야 제가 아마 수락을 할 것 같아요. 이거 영어, 피아노, 운동, 신앙 운동 모두 잘한 비결이 뭐냐? 하나를 잘해서 루틴을 만들어 놓으면 그 루틴에 또 다른 루틴을 하나씩 얹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의 루틴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운동이랑 신앙이랑 피아노는 학원이랑 성당이랑 체육관이 알아서 해주는데 뭐 나는 라이드만 해주면 되지. 좋은 기관을 찾아서 보내고, 애가 슬럼프에 빠지면 그 원장님이랑 이렇게 3자 토론해서 어떻게 해서든 애 끌어주게 하려고 노력하면 되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영어 그림책, 누가 어마어마한 양의 영어 그림책을 읽었대?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100권, 똑같은 책을 100번 읽어도 나는 100권 읽은 거다. 이렇게 쳤다고. 영어 그림책은 저는 단행본은 거의 대부분 도서관에서 빌려서 봤어요. 그러니까 리더스북만 제가 중고로 사든 뭐 그냥 사든 샀지, 대부분의 영어 그림책은 도서관에서 빌려봤어요. 그래서 매주 도서관에 가서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거의 뭐 책을 우리 몇 개 빌릴 수 있었지? 20권 빌릴 수 있었거든요. 가족이 4명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빌려서 가지고 오고, 그중에 진짜 너무너무 좋아서 이 책은 사고 싶다. 애가 그렇게 요구를 하면 그런 책만 1-2권? 진짜 조금 샀어요, 단행본.
이제 챕터북 같은 경우에는 애가 좋아하면 그건 사서 이제 읽혀야 되니까 샀죠. 도서관에서 한두 줄 그림책 고르기가 쉽지 않다. 도서관에서 고르기가 좋지 않나? 6세도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1시간 정도 영어 노출하는 거 괜찮을까요? 기존에는 영어 말고 한국 영상으로 주말만 30분 정도 시청했어요. 30분 되게 짧은데? 6세. 6세 그쵸. 1시간 정도 괜찮죠. 요즘같이 학교 안 가고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경우는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이렇게 해도 되죠. 연달아 2시간이 위험한 거지 1시간을 보더라도 내가 옆에 앉아 있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보면은 중독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1학년 아이 청독을 할 때 시간이 좀 길어지면 글을 눈으로 따라가기보다 귀로만 듣고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저희 애도 그래요. 저희 애도. 5세이고 하루에 영어 동화책 읽기와 동요 듣기가 전부예요. 30분. 나머지 그 많은 시간들은 뭐 하고 지내세요? 30분 그 유치원 왔다 갔다 하는 차 안에서 영어 동요 듣는 거로 땡일 것 같은데. 영어 동화책 읽을 때 30분 안에 안 끝날 것 같은데. 1시간 반이면 모를까. 애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가지고 와서 또 뭐 이것도 틀어보고 저것도 막 그려보고 막 이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시간을 좀 더 많이 확보하세요. 아까 말했듯이 퇴근 후 3시간. 3시간은 영어를 가지고 논다 생각하시고 3시간이라고 해봤자 1시간은 영상물 보느라고 만화 보느라 보내는 시간이고 1시간은 영어 그림책 읽는 시간이고 1시간은 이제 뭐 영어를 가지고 뭐 카드 놀이를 한다든가 뭐 게임을 한다든가 뭐 이러면서 보낼 수 있거든요. 적어도 한 3시간 정도는 소리 노출이 돼야 쌓이는 게 있죠. 30분 너무 짧다. 제가 이럴 것 같아서 말을 더 듣고 싶었어요. 하루에 30분 노출 너무 짧다. 그래서 재미없나? 그 생각했거든요. 엄마가 읽어주는 책이 재미없나? 엄마가 놀아주는 게 재미없나? 아니면 영상물이 재미없나? 안 그러면 그렇게 짧게 끝날 수가 없거든요. 애들은 은근히 집요하게 놀거든요. 재밌으면. 놀이터에서도 집에 안 가잖아요. 엄마표 영어도 엄마랑 같이 책 읽고 영상물 보고 영상이 되게 재밌거나 엄마랑 같이 영어책 읽는 게 너무 재밌으면 안 자요. 잠을 안 자. 30분이 뭐야. 3시간도 막 더 읽을래. 또 읽어줘, 또 읽어줘. 막 이렇게 조르거든요. 그래서 그게 궁금했는데 영상을 안 보는군요. 그럼 그 영상이 재미가 없거나 너무 어려운 거니까 다른 영상을 보여주셔야죠. 끊임없이 시도를 하셔야죠. 저 집 애들은 뭘 좋아한대? 영어 잘하는 예를 들어 뭐 현서 아빠라고 있으면은 아니면 효린 아빠 뭐 이런 애들 인스타에 보면은 영어로 잘 놀아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엄마표 영어 인플루언서들. 그런데 내 또래 아이를 키우는 그런 인플루언서들 보면 이 사람은 무슨 책을 읽어주길래 이렇게 애들이 좋아하지? 무슨 유튜브를 보길래 이렇게 빠져서 보지? 그거 보고 찾으셔야죠. 끊임없이. 그게 힘든 거죠. 뭐 애들 유치원 때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애가 좋아할 만한 영상과 애가 좋아할 만한 그림책 게다가 아이의 언어적인 수준도 얼추 레벨이 맞는 그런 걸 찾기가 힘들어서 엄마표 영어가 힘든 거죠. 근데 뭐 그 정도 노력은 하셔야죠. 모국어 그림책은 뭐 읽어주세요? 애가 좋아할 만한 그림책 탐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하세요? 그거랑 똑같아요, 영어도. 다를 거 없습니다. 애가 만약에 해줄게 그러면은 그 어감이 싫어서 야, 너 하지 마 이런다고요? 애랑 싸우지 마세요. 뭐 애랑 싸워. 해 준다고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지. 고마워. 이러면 되죠. 애가 그냥 해줄게. 신문 스크랩을 한다 쳐요. 그러면은 고마워. 너무 고마워. 이러면 애가 어떤 느낌이 가질까요? 자기가 방금 했던 말이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내가 이게 뭐라고 이렇게 엄마한테 유세를 떠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드는 게 현명한 엄마의 전략입니다. 야, 너 말버릇이 그게 뭐야? 공부고 뭐고 넌 인간이 안 됐어. 이거 줘. 집어쳐. 이러면은 이제 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거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